이제 토지 투자는 보통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면 네. 그 뭐 엑셀이나 그 데이터 분석해서 수익률 딱딱딱 계산하시는 이런 분들 있죠. 계획적으로 딱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되게 많고 움직임이 그 요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 못 견뎌 하시고 그냥 하얀 도화지를 놓고 내가 좀 여기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그림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지 투자가 잘 맞으실 수가 있죠. 그 뭐 MBTI 성향으로도 이게 또 나온다고. J보단 P한테 적합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난 J인데. 근데 저도 P고 오프심도 P고. 아,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네,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아니까, 머릿속으로. 네.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아파트 투자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아드레날린이 뿜뿜 솟는. 일단 아무나 안 하잖아요. 못하죠. 아무나 못하죠. 네. 못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운영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중개사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으로 중개업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 맞아요. 근데 시장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랑 친하게 지냈던 저희 부동산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하나가 지방 투어를 쫙 다녀오신 거예요. 지방에 공일이야 주택하러 딱 다녀오신 거예요. 공일이야? 네. 그래서 저한테 자기 이거 알아?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금이랑 뭐 명의는 뭘 해야 되고 뭐 법인 투자 해야 돼. 지금 법인 안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공부를 할 노력과 정성이면 토지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렵다. 이게 이제 용어가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용어에서 오는 심리적 장벽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단순하게 주택은 규제 지역이면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지역, 그리고 비조정지역. 그다음에 뭐 세금도 틀리고 언제 샀고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는 일단 용어를 좀 익히고 패턴, 내가 원하는 패턴 이걸 좀 어느 정도만 습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 패턴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누구나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 자체가 적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랭이님 토지 안 하시다고.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뭐 돈도 없고 이 지식도 안 되고 MBTI도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보다 토지 투자가 훨씬 할 만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노력을 쏟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패턴 중에서 대표님은 어떤 패턴의 토지 투자 스타일을 좀 선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미 시도했던 거는 이제 국도변에 그 편의점 할 수 있는 땅들을 되게 눈여겨봤어요. 되게 매력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금 제가 개발행위 허가 받고 있는 게 국도변에 편의점 낼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근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제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체험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동물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의 시설 투자는 되게 적은데, 그러니까 입지 좋은 데다가 적은 비용으로 차려놓고 이제 운영을 하면 그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면서 또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요즘은 그런 야영장? 네, 야영장이라고 하나요? 네, 캠핑장? 캠핑장? 네, 글램핑장?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땅을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건 좀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지역. 그러면 어떤 SNS나 마케팅 바이럴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지역. 네. 그런데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향후 땅값은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세 차익이 목적이나 이제 그 중간 과정을 현금 흐름으로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게끔. 네. 토지 단점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으로는 뭐 정말 탈추종을 불허하는데 현금 흐름 발생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선호합니다. 저는. 토지도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토지 투자할 때 돈 얼마 필요해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네. 그렇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1억은 모으시기를 추천드려요. 1억. 네. 그러면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갭 투자 1억으로 못하죠? 네. 네. 좀 많이 내려가야 되죠. 1억으로 하려면. 네. 지금도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1억 갖고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대출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대출을 얼마나 쓸 거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볼륨이 달라지는데 네. 왜 1억을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네. 하면 토지가 필수제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옵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집은 연끌해서라도 사지만 사실 토지를 연끌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대출을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LTV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때그때 다르죠. 네. 네. 근데 이제 토지는 대출이 그래도 집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경매 물건이랑 좀 결합을 하면 뭐 80%,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물론 모든 토지가 그렇게 대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토지의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이 좀 좋으면 좋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은 한 공시지가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출을 받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정도의 현금으로 좀 꽤 괜찮은 볼륨의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냐? 그 토지가 장점이 뭐냐면 1금융에서 보통 토지 대출은 취급을 하질 않아요. 그 이제 토지 대출을 할 때 탁상 감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1금융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만약에 1금융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엄청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거나 그 LTV를 아니면 금리를 좀 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있는 지역 농협, 그러니까 2금융, 단위 농협, 네 그런 데를 이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곳들이 대출을 잘하는 이유가 그 자기 지역에 이제 거래되는 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를 되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얼마에 거래가 됐고 어느 정도면 팔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농협, 단위 농협에서 대출이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거치가 아무래도 1금융이 아니다 보니까 거치가 가능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첫 땅을 살 때 10년 거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만 내는 거죠. 원금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엄청 많이 그 이자를 낼 것 같지만 네,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택과 비교했을 때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사실 좀 세요. 조금 높죠? 네. 살짝 높죠? 네, 약간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제 월 대출 이자 자체가 그 이자만 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죠. 그리고 그 1억을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네. 그 소액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경매나 공매 사이트를 보면 뭐 몇백만 원짜리 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시골로 가야 되지만 네. 그런데 그 토지 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투자 수단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범용성이 넓어야 잘 팔리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근데 소액 토지 투자로 보통 하는 방식이 알박기, 대표적인 방식이 아니면 이 땅을 사둘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액 토지 투자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토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 토지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지만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가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 투자 자체도 어려운데 그 협상이나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포기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소액을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1억 정도 시드를 모으셔서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변에 이제 좀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 목적에 맞는 그런 땅을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초보자일수록 소액이 어렵겠네요, 이건. 네. 왜냐하면 내 걸 받아줄 사람을 그렇죠. 픽스를 해야 그렇죠.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금액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커지면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용도도 그렇죠. 좀 더 길이 열리니까 네. 팔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내가 나중에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사실 요즘은 규제가 좀 풀려서 의미가 좀 덜해지긴 했어요. 근데 한참 규제 심할 때는 이제 1주택은 뭐 1에서 3%, 그다음에 2주택은 8%, 3주택은 12%까지 됐었잖아요. 네. 근데 토지는 이제 취득세가 그 일반 그냥 토지는 4.6%고요. 농지는 3.4%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규제 상황일 때 내가 1주택이다. 그럼 추가로 집을 살 거냐, 땅을 살 거냐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토지 투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취득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토지는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던지, 뭐 내가 몇만 평을 갖고 있던지, 뭐 세금 중과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그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 재산세야 돼야겠지만.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0.7%거든요, 세율이. 세금 자체 부담이 되게 적어요. 대신에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 토지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촌작용이라고 해서 내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한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저희는 적폐 투자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2년 지나면 이제 일반과세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뭐 다른 거랑 합산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규제일 때는 훨씬 메리트가 있죠. 요즘에 사실 RTI라고 해서 네.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게 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대출이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PF 대출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네. 예, 금융권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개발 호재의 사업성이 있는 지역의 땅은 항상 수요가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비수기일 때 개발 사업자들은 이제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그 땅을 보러 다닐 때 좀 되게 처음에 마음에 드는 땅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하루 고민하면 다음날 계약되고 없었어요. 가치가 있는 땅은 항상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고, 비싸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치가 있는 땅은 항상 거래가 된다. 네, 그리고 항상 찾는 사람이 대기 수요가 있다. 네. 귀신같이들 안 해요. 그렇죠. 좋은 네. 땅은. 네, 입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뉴스에서 아까 이제 뭐 원산면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투자로 접목시키는 방법. 돈 되는 정보를 캐서 이제 빨리 가서 알아보고 싶은 거죠. 조용히 선진입, 선진입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뉴스를 좀 꾸준히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디 들어가야 되죠?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이버 부동산. 이게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네.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네. 땅값이 오르면 안 좋잖아요. 본인들이 보상 금액도 많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발 행위를 일정 기간 금지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토지 투자는 사실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기를 권하는 이유가 그 감을 잡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감? 네, 감을 잡아야죠. 전국을 돌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한두 개 정도를 정하신 다음에 뭐 저처럼 아버지 고향인 용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사서 돈을 좀 벌어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곳들을 이제 뉴스를 꾸준히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나올 텐데요.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바로 들어갈 거냐? 일단 처음에는 좀 째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항상 개발 계획은 정치권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표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선거나 이런 걸 할 때. 네. 그러니까 좀 표를 잘 얻으려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공약을 발표한 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제 전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천대유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계획,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랑 사업 시행자가 동시에 나온 걸 봐야 되는데 그 지금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업 용수 때문에 사실 이제 용인이랑 안성시 간의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그 착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아마 올해 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그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민간 주도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시행자는 일단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 계획이 지자체랑 협의만 잘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잘 안 나와요.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굳이 내가 어떤 투자를 위한 뉴스를 보겠다라고 하면 일단 민간 사업자 뉴스를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반면에 어떤 국가주도 사업이다라고 하면 뉴스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누가 뭘 하겠다는 게 구체적이잖아요. 개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 금방 할 것처럼 사전청약제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정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토지 보상도 안 된 곳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관심 지역을 찍어 놓으시고 개발 계획을 꾸준히 보신 다음에 누가 뭘 할 건지 그게 뉴스에 등장했을 때 그때 가시는 거죠, 투자는. 뉴스 보고 가도 늦지 않습니까? 안 늦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90년대 후반에 대장지구를 샀으면 계속 2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대박이 났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잖아요. 못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투자에 실패하고 나는 영원히 땅 투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발표가 되고 이제 명확한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개발 자체가 추진될 위험을 제거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지역이 개발될 걸 생각을 하면 그 개발 호재가 발표된 이후라도 그때가 가장 싼 때거든요. 째려보시고 리스크가 제거된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토지는 충분히 늦지 않다. 분야별 뉴스랑 우리 동네 뉴스 이 지역들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 개발 정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 이제 여기서 보고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하면 보통 뭐 중부일보나 이런 곳들이 개발 호재 관련 뉴스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네. 이제 한 1년 정도 네. 쭉 째려보면서 네. 검색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타이밍을 보시는 거죠.